영업직이에요. 웨딩 플래너는 스타일리스트 같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멋있고 막 스타일리스트 막 엄청 이런 거 같지만 사실은 신랑 신부의 선택, 그러니까 계약서 못 받으면 그려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웨딩 플래너란 직업이야말로 100% 영업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얼마 벌었어요? 650에서 600. 안녕하세요. 좀 원래 먼저 미리 나와요. 대표님 이 삶을 좀 이야기해 줄 수 있으세요? 네. 머릿속에 쓱 스쳐 지나갔어요. 사실은 10대 때 영어에 관심이 되게 많았던 사람이라서 영문학이라는 그 학문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영문학과를 너무너무 가고 싶었어요. 영문학과 가고 싶었는데 성적이 안 됐어요. 모자라가지고. 엄마가 이제 미용을 하세요, 부모님이.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면 여자로서 기술이 있으면 나중에 뭐 배 고르면서 살진 않으니까 미용학과를 가라고 해서 이제 서경대학교 미용예술학과를 초반에 갔고요. 아, 서경대학교? 네네. 이제 어쨌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헤어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열심히 이제 이 살롱도 가고 저 살롱도 다니고 막 열심히 공부도 하면서 그렇게 4년 보냈고요. 뭐 중간에 워킹홀리데이도 갔다 와서 호주에서도 이제 미용실에서도 일을 열심히 막 해보고, 그래서 이제 사회에 나왔죠.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제가 헤어 디자이너가 돼서 평생 헤어 디자이너 먹고 살 줄 알았어요. 그때까지는 다들 대학교 나오면 그렇게 하듯이. 근데 최종적으로 제가 미용을 그만두게 된 계기가, 연습을 하잖아요, 인턴들이. 막 연습을 하는데 이제 제가 손이 조금 느린 사람이었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때까지는. 근데 동기들하고 연습을 하면 뻔히 너무 늦은 사람이 있죠. 손기술이 너무 늦은 사람. 그 사람이 저였던 거예요. 그냥 뭐 그래도 열심히 꾸준하게 연습했는데 원장님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미용 4년째 나왔는데 그거밖에 못하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와, 너무 현타가 딱 와가지고 이 직업 나랑 아니다. 약간 이건 아니야. 그래서 4년 동안 공부를 그래도 했으니까 얼마나 아까워요. 근데 아닌 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과감하게 관두고요. 근데 그 살롱이 청담동에 있으니까 웨딩 플래너 분들이 그때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 약간 제가 사주에 뭘 하려고 할 때 뭐가 붙는 사주라고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구인무직을 딱 봤는데 이제 결혼해 듀오라고 다들 많이 아시는. 아, 결혼해 듀오? 네, 오. 그 회사에서 거기서도 일하셨어요? 정식 채용을 마침 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나중에 좀 썰 좀 풀어주시면 재밌겠다. 험난합니다. 오, 재밌겠다. 험난해요. 나중에 얘기해주세요. 그래서 또 들어갔는데 재밌네. 이게 미용을 했던 게 엄청 플러스 점수가 많이 된 거예요. 그 인업 면접에서. 거기서? 네. 이제 미용실을 인턴 생활을 했으니까 CS 같은 것도 많이 배웠고. 근데 또 도움이 됐던 거 하나 있다. 제가 20대 때부터 살짝 노안이었어요. 그것도 도움이 되게 많이 됐어요.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33이죠. 와, 동안이시다. 20대 초반에 이 얼굴이었어. 이거보다 더 늙었었어. 인정. 얼굴이 좀 고쳤으니까. 그리고 재밌으시네. 네, 열심히 웨딩 플래너 생활을 했죠. 험난했어요. 그때 월급이 얼마예요? 웨딩 플래너는 이제 듀오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달라졌을 수 있어요. 이제 기본 급여가 제 기억으로는 100만 원 초반대가 보장이고요. 그거밖에 안 됐어요? 그거밖에 안 되죠. 영업직이에요. 웨딩 플래너는 스타일리스트 같지만 겉으로만 봤을 때는 멋있고 막 스타일리스트 막 엄청 이런 거 같지만 사실은 신랑 신부의 선택, 그러니까 계약서 못 받으면 그려가 없어요. 정말로. 그래서 웨딩 플래너란 직업이야말로 100% 영업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게 웨딩 플래너를 하면서 다행히도 이게 너무 그때 막 블로그 같은 거 붐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막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게 이게 먹힌 거예요. 소위 말맞잖아. 블로그 초반 때. 블로그가 막 붐이었던 블로그. 그때 이제 마케팅의 맛을 알았구나. 그쵸, 그때 알았죠. 그때 알았죠. 그때 얼마 벌었어요? 650에서 600 사이. 와, 몇 살 때요? 26살 때. 거의 1억 연봉이었네요. 매번 650이진 않았죠. 성수기가 600에서 650. 그러니까 웨딩이 확 많을 때 5월, 6월, 뭐 10월, 11월. 그 이하는 뭐 300에서 400, 뭐 이때 300에서 왔다 갔다. 그래도 잘하셨네요. 그 나이에. 네, 여러 가지 찔러봤던 게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블로그 마케팅도 이제 그때는 너무 너나 나나 막 다 했을 때가 아니었고, 그치. 막 시작할 붐이었고, 그리고 이제 CS나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저는 미용을 하다 와서 많이 살롱에서 배웠던 상태였던 거고, 그 여러 가지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잘 맞았어요.
그 직업을 하기 위해. 맞아. 예. 저도 그때 27살 때 오픈할 때 블로그로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가 딱 그때네. 딱 그때예요. 정말로 우리의 호황기 때. 그러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어. 결혼을 시켰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이가 먼저 생겼어요. 빨리 생겼네. 네, 아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웨딩 플래너는 사실은 계속 움직여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내가 나의 신랑 신부와 만들어가는 스케줄이기 때문에 진짜 만삭 직전까지 일했어요. 만삭 직전까지 일하고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만뒀고요. 새벽 6시 스케줄 나가고 새벽 뭐 5시 반에 나가고 하는 게 아이가 이제 둘이 생기다 보니까 복직을 안 하진 않았었어요. 복직을 이제 프리랜서 회사로 했었는데 이제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8시에는 애들 등원시켜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신랑 신부들 스케줄이 6시, 7시잖아요. 안 되더라고요. 와, 근데 애 둘을 키우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했죠. 왜냐면 와. 내 일, 그러니까 그 일을 그만큼 사랑했어요.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일생에 한 번 하는 결혼이라서 웨딩은 어마어마하게 하거든요. 큰 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그쵸.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도 네. 그냥 그 말 한마디만 됐어요. 결혼식 끝나고 나서 플래너님 덕분에 예쁘다는 소리 많이 들었어요. 이게 진짜 뭐 다른 뭐 무슨 선물과도 견딜 수 없는 진짜 그 직업을 그 정도로 사랑했어요. 그러면 아기를 몇 살 때 낳으신 거예요? 아니 28에 첫째를 낳고 18년도에 둘째를 낳았죠. 그래서 애가 둘이 생겼고 네. 그 포인트에 이제 첫째아이 생겼을 때 저희 남편이 이제 미용을 해요. 저희 지역에서는 되게 나름 그래도 유명한 디자이너 분이셨는데 그 분하고 이제 저희 또 원장님 한 분하고 그렇게 브랜드를 하나 론칭을 하게 돼서 오픈을 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처음에는 매니저로 입사를 했고요. 그때 몇 살 때였어요? 첫째 나왔으니까 30이었죠? 그러면 이제 30살 때부터 인생이 또 새로 시작됐네요. 그쵸. 미용은 다시 안 할 것 같았는데 네. 결국에는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실무직은 아니고 매니저를 하면서 이제 다시 미용실로 들어왔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했죠. 그러니까 매니저로 일을 해본 적은 없잖아요. 사실 매니저라는 직업이 이렇게 어려운 줄 몰랐어요. 아티스트들과 살롱의 어떤 그런 컨디션들을 중간에서 되게 중요하게 이렇게 접점 역할을 해야 되는 직종인지 몰랐어요. 그쵸. 제일 힘들죠. 진짜 힘들었어요. 중간 관리자인 거잖아요. 그쵸. 진짜 힘들었어요. 지금은 이제 저희 회사도 프랜차이즈 사업 같은 거를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사의 이사직으로서 여러 가지 뭐 마케팅부터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제가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약간 CS 이런 쪽에도 관심이 되게 많지만 영업직에 되게 희열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순위 매기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예전에 옛날에 웨딩 플래너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죽도록 했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저희는 그때 출근하면 모니터에 1위부터 40위까지 플래너들의 순위가 1시간 단위로 떴어요. 보험 영업직처럼 그렇게 했었네요. 네네네. 근데 그게 사람을 희한하게 미치게 만들어요. 3위였을 때 1위로 올라가고 막 이러면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진짜로 급여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약간 그런 게 좋다 보니까 찾았던 직업이 쇼호스트. 쇼호스트가 물건을 실시간으로 막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 희열이 되게 뭐라 그럴까 재밌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원석 쇼호스트 아카데미라는 곳에 등록을 했고 갔는데 30대인 제가 나이 제일 많더라고요. 저희 반에서.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게 내가 조금 늦긴 했구나. 약간 준비가 늦긴 했구나. 근데 그렇지만 시대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죽어라 파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이수를 했고 반년 정도 공부를 했죠. 네, 그럼 또 지금은 3회 인생이네요. 그쵸. 근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잘 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잘 되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계속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꾸준하게. 뭐 지금은 쇼호스트를 또 보고 있지만 그게 또 어떨 때는 또 나한테 더 맞는 직종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걸 또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은 알 수 없어요. 근데 안 무서웠어요? 나이가 어린 나이에 네. 원래 계속 하던 일을 그만두고 완전히 다른 직업을 바꾼다는 게 안 힘들었어요? 힘들기는 했는데요. 만약 지금 같은 마인드였으면 고민을 더 많이 해봤을 수도 있어요. 왜요? 아니 지금은 여러 가지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뭔가를 선택을 할 때. 그러니까 쇼호스트 같은 경우도 학원 아카데미를 등록하기까지 많은 고민을 했어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등록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하는 거예요. 나이가 들었고 경험이 이제는 조금 아직도 많이 경험해야 되지만 그래도 20대 때보다 많은 생각을 하게 돼서 내가 이거를 해서 얻을 거, 내가 이거를 해서 창피하진 않을지, 내가 이걸 이 나이에 하는 게 조금 부끄럽진 않은 일인가? 이 나이에 도전하는 게 과연 맞나?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지금은 하죠. 근데 20대 그때는 고민을 안 했던 건 아니었어요. 안 한 거는 아니었지만 지금처럼 많은 걸 막 고민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이렇게 산 건 아닌데 이런 생각도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르겠다 잘하는 거 하자 라는 생각을 했는 차에 이제 또 마침 딱 그 채용 공고가 듀오 그렇게 채용 자주 안 했어요 그때 당시엔. 이건 진짜 내 운명인가 보다. 면접을 받고 뭐 서류부터 시작해서 3차까지 보거든요. 최선을 다해서 면접을 받고 됐고 운명인가 보다 해서 일을 그냥 바로 벌써 시작을 했죠. 그러면 이제 웨딩 플래너 일을 그만두고 네. 지금은 이제 다른 일을 하잖아요. 네. 후회 안 하세요? 후회요? 남편이 들으면 속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제가 네. 이제 맥주 되게 좋아해요. 맥주랑 소맥 되게 좋아하는데 네. 맥주를 먹고 약간 알딸딸 할 때마다 남편한테 했던 얘기가 내가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서 내가 그렇게 나랑 잘 맞는 직업이라고 생각했던 한창 잘 될 때 그만뒀으니까요. 플래너. 그래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남편한테. 남편이 그걸 그냥 묵묵히 들어줬죠 항상. 그래서 지금도 아쉽긴 해요. 안 아쉽다고 하면 거짓말 아니고요. 왜냐하면 지금도 저는 그 직업이 저한테 가장 제 인생에서 제 성향과 가장 잘 맞는 직업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현실적으로 어차피 안 되잖아요. 지금 그걸로 돌아가 봤자 저는 이미 애가 둘이 있고 남편은 또 사업을 하고 있고 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현실적으로 제가 제 꿈만 찾아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겹쳐요. 그러면은 좀 타협을 할 필요성이 있죠. 남편 일하면서 내 능력이 도움되는 것까지 도와주고 거기에 내 성향을 맞는 내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 쇼호스트를 찾았던 거고 뭐 전화위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제 20대 때 요즘 친구들이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자기가 해왔던 거를 버리고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무서워하거든요. 20대 때 무서워하는 거는 의미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20대 때는 너무 높낮음이 너무 변수가 많지 않나? 맞아. 그러니까 30대 때는 오히려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아직도 저도 안정된 게 아니에요. 저도 이게 제 인생의 마지막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도 그렇지도 않지만 그래도 20대 때랑 비교하면 20대 때는 너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렇게 빨리 임신과 출산할지 몰랐고요. 몰랐어요. 알았더라면 내가 미친 듯이 안 했지 그때 그 나이에. 뭐 어차피 임신 출산 곧 할 건데 내가 미친 듯이 뭐하러 지금 영업을 막 새벽 5시에 나가가지고 막 밤 10시까지 상담해서 회사 나오는 시간 막 밤 11시 12시 그렇게 미친 듯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20대는 30대에 비하면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포기하고 이것저것 다 해보는 것도 방법이라는 생각이 솔직히 듭니다. 30대 때는 더 그렇게 못해요. 진짜로. 20대 때는 그럼 뭔가를 많이 다 도전해봐라. 네, 뭐 어차피 도전해서 잃을 게 많나? 20대 때? 뭐 없을 것 같은데 30대가 돼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20대 때는 진짜 뭣도 없죠 솔직히. 그쵸. 더 뭣도 없잖아요. 30대가 돼서 이제야 가족도 있고 내가 지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키워야 되는 애기도 있고 20대 때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나 혼자면 되는데 나 혼자만 잠깐 힘들면 되잖아요. 연애하듯이 잠깐 그게 한 달 동안 죽을 것 같을 수는 있어도 그거 외에도 이럴 거 있나? 그래서 20대 때 그냥 가벼웠으면 좋겠는데 저도 제 막내 동생 20대예요. 저만 만나면 인생 얘기해요. 언니 회사란다 이런 거야? 내가 지금 퇴사를 해도 되는 거야? 제 동생이 그래도 영상에서 얘기하면 다 아는 대기업의 그런 기획사에 다니고 있는 엔터? 대형 엔터에 있어요? 대형 대기업에 있네요. 그쵸. 네. 대형 엔터에서 PD로 일을 하고 있는데 항상 얘기해. 방송 속에도 또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퇴사하면 그 이후의 그 계획들에 대해서 많이 두려워해. 그러니까 내 인생이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26이에요. 딱 지금 그때네. 딱 고민할 때. 딱 그때. 그리고 솔직히 대형 엔터니까 그 브랜드 네임 포기하기도 아깝고 그치. 내 커리어에서. 근데 이 일을 계속 하자니 내가 조만간 죽을 것 같고
뭐 밤낮 없으니까요. 거의 24시간 대기조처럼 일을 하거든요. 그것도 신입 PD니까 얼마나 1년차 밖에 안 되는 PD니까 얼마나 더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 동생이 진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어서 동생한테 퇴사하라고 저는 얘기했어요. 그렇게 살다가 진짜 지금 당장 하늘나라 갈 수도 있다고. 얼마 전 추석 연휴였잖아요. 아, 자기 추석 끝나면 퇴사하겠대요. 심지어 추석 연휴 때도 마지막 날에 내려왔어요. 방송이 있어서. 마지막 날에 내려. 그러면서 내가 뭐 이렇게까지 일을 하려고 자기가 그렇게 공부하고 뭐하고 한 게 아니라 막 이런 얘기를 하길래 아우 때려쳐. 그거 말고 좀 더 편한 데 가 그냥. 응? 이런 얘기 했는데 계속 고민하더라고요. 말은 퇴사할 거야 할 거야. 두렵대요. 그치, 두렵죠. 갑자기 그걸 이렇게 바꾸는 게 자기 지금 미칠 것 같지만 너무 어렵대요. 그래서 그냥 들어주고 말았어요. 아마 20대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을까 싶고요. 솔직히 저도 제가 20대에 지내왔으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그냥 진짜 편한 거 하세요. 30대 되면 더 힘들고 애 하나 생기면 힘들고요. 애 둘 생기면 더 힘들고 나이 한 살 두 살 더 먹으니까 심지어 남편도 애가 돼요. 그럼 애가 셋이 안 하니까 더 힘들어. 그렇기 때문에 혼자인 20대일 때만이라도 여러 가지 도전을 좀 즐기려는 생각을 오히려 하고 있으면 더 나을 건데 이 얘기 100번 해봤자 모르시겠죠? 그럼, 네. 모르시겠죠? 그럼 33살 애가 둘 있는 엄마의 삶이란? 딱 이거. 방금 이거. 이거 다 공감하실걸요? 33이 아니라도 일단 내가 지금 20대든 30대든 40대든 내가 지금 애가 둘이 있어. 그것도 3살 6살 미취학 애가 둘이 있어. 그러면 그냥 내 삶은 한숨 일단 바빠요. 그러니까 아마 어떤 남자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애 유치원 보내고 엄마들끼리 어디 가서 커피 한잔 마시고 애 하원하면 목욕 시키고 밥 먹이고 재우면 되는데 와, 세상 어떤 일보다 육아가 힘들어요. 그리고 등원 시간과 하원 시간, 그 빈 시간에는 이제 저는 일을 하니까 더 그럴 수 있지만 그냥 전업맘이라고 해도 애가 둘이 있고 내 삶이 항상 하원 시간 3시간, 4시. 그때 진짜 2시부터 얼마나 흔한 말로 쫄리는지 아세요? 철려. 일단 그러니까 출퇴근 없는 삶인 거죠. 엄마라는 직업이. 근데 그 사이에 내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내가 누군가의 엄마이기보다 그냥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김봄이라는 내 이름이었으면 좋겠으니까 그 사이에 내 꿈을 포기하지 못해서 더 안달복달 하다 보니 어떻게 보면 가끔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진짜 힘들어요. 저는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아이를 안 낳고 싶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정도로 힘든데 이 생각이 집에 들어가면 또 바뀌어요. 앞으로의 목표가 뭐예요? 2가지예요. 그냥 딱 2가지. 뭐 아이들 잘 키우고 이런 거는 사실 목표라고 할 수도 없는, 그냥 꼭 해야 되는 제 인생에 제가 낳아놨으니까 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건 목표로 안 두고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저희가 하고 있는 지금 플라츠라는 브랜드가 더욱더 좋은 모습으로 자리 잡는 것. 뭔가 진짜 우리가 초기에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그 모습 그대로 자리를 잡는 것.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이 있고요. 2번째는 제가 이제 제 숨쉬기 위한 구멍으로 만들어 놓은 이 쇼스타라는 이거 좀 더 열심히 하는 거. 조금 더 내 스스로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렇게 더 그 직업군에 맞는 사람이 돼서 좀 목표 이뤄보는 거. 그런 식으로 경험을 더 쌓고 싶죠. 네. 그러니까 지금 단기 목표는 그래요. 장기 목표라고 보기에는 저는 이렇게 막 장기 목표 이렇게 막 거대하게 세우는 스타일은 또 아니라가지고 일단 주어진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걸 좀 더 열심히 하고 싶어요. 지금 당장이야. 네. 야, 감사합니다.